1시 2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무척 추운데요. 따뜻한 뉴스, 하지만 꼭 필요한 뉴스 전해주는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뉴스의 강을 건네주는 네. 시사 뱃사공이었는데 지금 강이 꽁꽁 얼어서. 네. 예. 지금은 썰매로 특별히 서비스를 해드리고 뉴스 있습니다. 루돌프 이우영 아나운서.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막판 진도 끝에 예산안 합의가 됐습니다. 여야가 좀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오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다가 어제 오후에 예산안 그리고 부수 법안에 합의를 한 건데요. 여야 합의로 결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6조 원 감액된 규모로 국가 채무,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지금의 과세 표준 구간별로 약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또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점거관리단의 운영 경비는 50% 감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하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시행령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다시 또 조정하자 이 말인 것 같고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도 편성이 돼 있죠. 맞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 원도 편성을 한다고 하고요.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6,600억 원 증액을 합니다. 또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낮추기로 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2주택자까지는 기본 세율로 3주택 이상은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최고 세율 5%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월세세 공제율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고요. 7천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합니다. 네, 여야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크리스마스 전에 끝내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자, 하루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겠네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입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 일부 증액 등 세부 조정을 마쳤고요. 새벽 6시부터는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28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리죠. 맞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이른바 일몰 법안들도 해가 바뀌기 전인 오는 28일에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네. 효력을 연장할지 논의하자면서 일단 본회의 날짜는 잡았는데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또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주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허용, 국고로 건강보험 재정 20%를 지원하는 조항 등을 놓고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 된 이 안전운임제, 네. 파업 전에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긴 한데요. 국민의힘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와 발을 맞춰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여야의 협의보다 더 바깥에서 이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했네요. 맞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에게 출석해서 조사받으라 통보했다고 합니다.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이 대표 본인에게 이제 소환 통보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네이버나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중앙신사장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무섭나 묻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가 난 성남FC 가지고 소환하려고 한다. 10수년 동안 털려왔고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라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다 라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자, 사실 대장동 수사는 지금 측근들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인데 대장동 때 특검 요구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였는데요.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특검 요구에는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더니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을 거부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국민의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을요? 국민의 힘입니다. 띄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명이 아니라 진짜 네. 국민들의 힘을 믿는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뭐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날선 대응을 펼쳤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게 사실이 드러난다면 또 달라지겠죠.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김 전 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겁니다. 이 공판 준비기일은 사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에서 8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남욱 씨에게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현재 이제 김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보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여야는 당 차원에서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부터 해드리면요.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는 건 검찰 사무규칙에도 어긋난다라면서 출석이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에 반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응해야 그래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불공정 수사 의혹 각인할 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여당은 뭐라고 합니까? 여당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면서 책임이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밝히고 오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정당한 광고 집행이었다. 대가성 있는 후원금이었다. 지금 공방이 있는데요. 참 어떻게 추이가 진행될지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3일 오늘이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 확정해서 발표했는데 정확히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게 실내 마스크 안 쓰는 건지 쓰는 건지도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서 기준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완화 기준은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지표 4가지는요. 첫 번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세 번째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넷째로는 고위험군 면역 획득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연속 이상 감소를 해야 되고요.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전주 대비 감소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 유지,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 이상일 것이고요. 고령자 계량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게 평가 기준입니다. 네, 뭐 과학적인 방역을 통해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4개 지표가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네, 일단 주간 환자 발생, 위중증 환자 발생은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률은 27.4%에 그치고 있는데요. 50%엔 아직 한참 모자란 수치입니다. 다만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는 4개 지표 가운데 1개 기준만 충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1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이건데 네.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또 네. 대중교통에서도 당분간 착용 의무는 유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4가지 조건 중에 2개가 완화되면 즉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줄어들면 마스크 착용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꼭 하셔야 되고 요양기관에서 꼭 하셔야 되고 대중교통에서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벗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충족이 되는 경우에도 논의를 거쳐서 시행 시점을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 규모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7천여 명 줄어든 68,068명을 기록했습니다. 68,168명이고요. 네. 일주일 전보다는 1,000여 명, 2주 전보다는 5,000명 넘게 많은 건데 위중증이랑 사망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3명이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또 다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동안 감기 환자가 늘다가 이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시고 본인이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키신 다음에 또 사회가 힘을 모아야 되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때도 또 어려운 친구들 이렇게 찾는 모습 때문에 또 정치적 논란도 커졌는데 취재진을 동행한 일정이네요. 네, 어제 남대문 쪽방촌을 찾은 건데요. 성탄절을 앞두고 구세군이 주최한 나눔 행사에 참여한 겁니다. 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서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과 같이 봉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사회 깊이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따뜻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희망박스라고 해서 이제 쪽방촌 아주 취약계층이 살고 계신 곳인데 여기에 이제 희망박스라는 물품을 이제 식료품을 포함한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희망박스를 전달받은 어르신도 김 여사가 직접 방문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이번 행사가 이제 우리 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구세군 한국군국이 기획한 행사인데요. 2018년과 2021년 이후 세 번째로 개최가 됐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는 최초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간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영부인 행사는 뭐 전속 취재 또는 비공개적 공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일정이 주로 대통령실이 발언이나 사진 등을 기자단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속 취재 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진행이 됐었는데 취재 기자가 동행한 게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당시 외부 일정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12월 들어서 김 여사가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죠. 지난 5일에 조찬 기도회 참석을 시작으로 총 13번의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 행보도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은 앞서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좀 기자들과 동행하면서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번 주 뉴스 한 주 뉴스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따뜻한 연말 되세요. 메리 네. 크리스마스. 네, 루돌프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